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9%, 그리고 코스닥은 1.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을 거로 봤는데 예상을 뒤집고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이 왜 좋지 않았냐면은 바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이런 우려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심리가 일본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은 그와 반대로 좀 흘렀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 거 살펴보면은 바로 미국의 그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일단 멀리 놓고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일자리를 보면은 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 그때 급감 많이 줄고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진짜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가 미국 역사상 이 정도로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줄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일자리는 지금 이번에 줄었느냐 그건 아니고 2022년도 요때부터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천만 개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떨어지기는 2022년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저때부터 일자리가 줄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바로 그 시기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인다는 겁니다. 돈을 줄이면은 기업은 사람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게 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따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와 또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기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런 일자리 관련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연준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해고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하면은 몇 명 찍어서 나가 죽으라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삐딱하게 보려면 계속 삐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삶에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저게 돈 흐름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돼요. 다 좋은데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간 미국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제 연준에서 의도했던 대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렸던 것은 바로 물가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는 어찌됐든 이 경기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면 긴축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면서 긴축은 끝났다.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5% 이상 좀 더 올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연준 대사 대조표 보고 중앙은행이나 또 다른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돈 푼다고 하는 거 보면은 다 개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금리를 올리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관련 지표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잘 나오면 경기가 좋을 거다 하고 그거 핑계로 시장을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슈가 일단락이 된 시점에 바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이런 고용 관련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게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거입니다. 멀리 보면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되면은 그냥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계속 최근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돈을 줄일 수 없다는 게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무식하고 얼빵한 것 같아도 다 무식하고 얼빵한 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지금 1970년대 금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 가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금 가격이 엄청 올랐죠. 사람들이 안다니까는요. 1970년대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지금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저도 뭐 실제 어릴 때 하드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이스크림 10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10원. 핫도그는 20원 주고 사 먹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10원짜리 구경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만 오르느냐? 그건 아니고 은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금에 비해서 은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 돼 가지고 있죠. 그럼 은이 이렇게 저평가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이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부근에 미국에서 대형 투자 회사가 은 선물을 갖다가 주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 가격을 제대로 가지고 놀고 있지요. 그래서 은은 금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과 은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점점 비중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이슈가 뭐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해고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딱 지표를 맞춰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돈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가끔 얼빵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집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나는 집을 못 산다. 집 가격을 좀 다운시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얼빵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경기가 돈이 줄어든다는 건데, 돈이 줄어들면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 집 못 삽니다. 왜냐면은 지가 돈 벌 길이 묘연해집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희망을 심어줘서 나라 경제를 개판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진실은 바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갖다가 눈치를 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절대 돈을 줄이지 못합니다. 순간 짧은 시간 줄일 수는 있어도 절대 줄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일부 업종 뭐 없네요. 운수 장비 조금 매수했고 별로 없고, 하여튼 뭐 투신하고 연기가 먹고 좀 매수한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좀 다시 또 많이 들어왔어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플래너를 통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니까 요 두 종목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최근에 의약품주 여러분들도 계속 시장을 통해서 바닥권이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의약품주는 주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들은 사기치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의약 산업이 망할 것 같이 정말로 그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의약품주 엄청 많이 올라서 랠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도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은행주 그 의약품 업종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의약품 업종이 저점을 높여가는데, 멀리 보면은 뭐 의약품 업종은 우리 인구 구조상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의약품주는 뭐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단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도 이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를 가지고 놀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돈 없으면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게 이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확 그 종목의 수급대가 또 쏙 빠져나가면은 많이 싸거든요. 이것도 괜찮으면 좀 매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약품주 괜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꼭 띨빵한 경영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주주가
정말로 뻘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착실한 놈인지 살펴보고서 현금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으면 의약품주는 다 괜찮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약품 업종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세 종목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KT, 서버마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요. 삼익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아 베스틸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업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정말 참 묘합니다.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빨아당기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을 풀면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희한합니다. 그렇죠? 돈이 풍부하게 돌아다니면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조금 일자리가 저렇게 이제 늘어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를 갖다가 돌려서 규제를 많이 풀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일을 만들어 줄게 해서 정부가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선호한 건 이 방법이고 또 이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썼던 때도 있습니다. 2010년도, 2029년도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를 살린 그런 내용들도 있죠. 하여튼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늘어나면 이 방법으로 하든 스스로 뭐 하든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 돈을 늘리면은 다 살기가 좋은데 돈은 계속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또 안고 있게 되는 거고 또 세금을 너무 높이면은 나는 일하지 않을란다고 때려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참 조율하기가 쉽잖아요. 여튼 돈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줄어들면 죽는 건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뉴스가 되니까 그렇지 뉴스는 어설프게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현상을 쭉 이해를 하면 돼요. 또 그리고 바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 가격을 그렇게 누르고 눌러도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체감하던 물가, 지금의 체감하던 물가 다르다는 것은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부동산과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몰빵으로 투자해서 한 방에 헤쳐먹겠다고 그런 잘못된 투자를 하니까 개박살이 나는 거지. 멀리 보고서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차근차근 조금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투자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 방식대로 투자를 한다 손치고 투기를 하니까 덜 개박살이 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돈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금이나 은을 이렇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돈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돈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은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게 그냥 다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방법을 전혀 구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돈 가치를 갖다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방법이 또 있죠. 머리띠 메고 나가서 돈 뜯어 이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내놔라 이 자식들아 하는 겁니다. 땡감 지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내놔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싸움하고 난리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편이 나눠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튼 내놔라 하면 더 주겠죠. 더 주지만 절대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회사 운영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나라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더 내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금과 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지. 물론 많이 벌어 처먹는데 안 주면은 당연히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이것을 무시하고서 여기에만 의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줄 놈이 더 주지 더 줄 형편도 안 되는데 100날 더 달라고 해보세요. 더 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1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주라고 해서 지가 일을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을 때는 내놔라고 할 대상이라도 있죠. 이 사람한테 더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실직을 하고 이 회사 망해버리고 내가 사장이 돼서 이제 더 줘야 될 입장이 되면은 아씨 그때 내가 더 달라고 뭐 이래 했던 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창업을 하면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애들한테 컴퓨터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더 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밤새도록 일해도 24시간 돌려도 별말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를 네 비서로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챗GPT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비서로 쓰고 있습니다. 유료로 가입해서 제 비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